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어제 오후에 PC 업그레이드 조립 대행을 문의를 주셨고, 원래 오늘 오전 9시에 예약이셨는데, 오전 8시 10분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약 5년 정도 사용 중인 PC가 있는데, 주요 사양은 CPU는 라이젠 3500X,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RX 570, 그 다음에 파워는 전격 500W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할 품목은 라이젠 5600,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RTX 3060 12기가짜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닉스 전격 700W 파워, 그리고 CPU 공랭 쿨러 AG400을 구매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하신 부품이랑 같이 이제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아주 안전하게 일찍 오셔서 저도 조금 더 세밀하고 좀 정밀하게 봐드릴 수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어, PC 오프라인 매장인 꾸민거 PC는 과연 어떻게 이제 정비를 하고 또 조립을 하고 했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체와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렇게 부품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부품들을 한번 모아놓고 가족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지금 그래픽카드는 MSI 벤투스 제품이고요. RTX 3060 12기가짜리 제품입니다. 그리고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잘 사셨어요. 정말로 잘 사셨고, 이제 56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게임용으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물론 사무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게임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별도의 보조 쿨러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알아서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전격 700W짜리로 무상 ES 기간 6년짜리로 잘 구매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에 대해서 제가 일단 사양 체크라던가 오늘 구매하신 그 부품들을 잘 장착이 되고 또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성능 발휘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전면부에는 이렇게 조금 먼지가 조금 쌓여져 있었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메인보드가 사실 제일 궁금했었는데, 메인보드가 너무 허접보드다 그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수스 제품이었고, EXA320M 게이밍 AM4 소켓을 쓰고 있는 보드인데, 정말로 AMD 같은 경우는 소켓 생명력이 굉장히 길죠. 지금은 뭐 6, 7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320 칩셋에서도 5600 정상적으로 잘 지원을 해주고 성능 제대로 뽑아주는 메인 보드입니다. 약 5년 정도 됐지만은 그래도 뭐야, CPU도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명력이 길다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좋은 보드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소켓도 4개나 있고, 아무튼 초기 구매를 조금 잘 하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바이오스 버전 업데이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3500X를 쓰고 계시는데, 여기 3500X 나오죠. 여기에서 그냥 5600 신나가지고 바로 꽂는다 그러면은 바로 켜지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특정한 버전 이상이 충족이 돼야지만 이 CPU를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지금 바이오스 522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메인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5년 4월 7일 버전으로 릴리즈된 최신 버전이 있었어요. 저도 아까 고객님 옆에서 계시는데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라던가 버그가 있었을 때 이거를 픽스하는 기능을 한다. 오늘같이 CPU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호환성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꼭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꽂으면 화면 출력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실 때는 다소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제작사, 바이오스 제작사 쪽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메인보드는 벽돌 증상, 브리스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괜히 안 해도 될 것을 해가지고 괜히 또 이리저리 또 수리하러 돌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였죠. RTX 또 3060 그래픽카드에 대한 호환성적인 부분 해결, 그 다음에 CPU에 대한 또 인식, 호환성적인 부분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이었고, 그 전에 쓰셨던 바이오스 버전이 위에 상단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2019년 9월 12일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PC는 최소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았고요.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할 때 동안 이제 CPU를 한번 개봉을 해봅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이시언 제품이에요. 제이시언이고 무상 AS 기간 3년이라는 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롱런하는 CPU 중에 하나이고 진짜 게임용으로 쓰기에도 아주 적합한 라이젠 5600입니다. 뭐 6코어 12스레드인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또 이분께서도 많이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을 잘 선택하셨다.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 뜯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I 그래픽카드 RTX 3060 12기가짜리도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들어있죠. 2펜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무상 AS기간 알려드려야지. 무상 AS기간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전격 700W 제품이고 뭐 그냥 어디에서 나 파워 샀다 그러면 중탄을 칠 수 있는 파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굉장히 무상 AS 기간도 6년이라 좀 길어서 파워 사용하시는 동안에 괜히 또 사시고 또 뭐 용량 부족해 막 이런 경우가 조금 드문 그런 파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AS 처에서 AS 대처도 굉장히 좋은 파워입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마이크로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파워 케이블 있죠. 파워 케이블에 시그니처 딱지가 있잖아요. 빨간색 딱지. 그거 제가 따로 챙겨서 이렇게 드리면서 집에 가셔서 꼭 기존에 있던 파워 케이블 이용하지 마시고 이걸로 꼭 이용해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5년 동안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득을 챙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은 쿨러예요. 보통 5600 같은 경우에는 정품 쿨러가 들어있기는 해요. 물론 이걸로도 뭐 쿨링 효과라던가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5500 GT만 하더라도 시내 벤치 돌리게 되면은 한 90도를 찍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정품으로 하게 되면은 쿨러로 돌리게 되면 5600은 90도 이상을 찍게 돼 버리는데 아무래도 게임용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CPU에 부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제 쿨러를 구매를 하셔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원활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70도 언더로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쿨러입니다. 아주 잘 사신 거라고 저도 칭찬해 드리고 진짜 군더더기 없이 그냥 기본기에 아주 충실한 아주 쿨링 효과가 기대 이상입니다. 아주 충실한 쿨러라고 저는 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완전히 부품 같은 거를 탈거를 하고 이제 쿨러를 달기 위해서 이제 쿨러의 원활한 조립을 위해서 완전히 이제 부품을 지금 탈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사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서 이제 메인보드를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썼던 3500X를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쿨러를 열어본 거고요. 지금도 이제 써멀 그리스가 거의 소진되고 지금 다 메말라 있어요. 써멀 그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소진이 많이 되고 좀 많이 굳어 있다 그러면 쿨러는 돈다 하더라도 원활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랜 시간 PC를 작동을 한다 또 부하를 많이 준다 그렇게 되면 CPU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나 온도가 높아 성능을 낮추면서 온도를 낮추려고 해요. 이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제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CPU의 온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이제 기존 거는 제가 다 재포장을 해드렸고 지금 라이젠 5600을 지금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라이젠 5600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메모리도 한번 다 뺐어요. 또 그대로 장착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은 다 제가 클리닝을 한번 해드립니다. 지금 메모리 접촉 부분도 이제 클리닝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접촉 부분뿐만 아니라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에 메모리 슬롯도 클리닝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픽 카드 부분도 제가 다 클리닝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기본적으로 기판도 한번 제가 다 클리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CPU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기본 가이드를 조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메인보드에 CPU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눈에 띄시는 거는 M.2 슬롯이 있는데 SSD가 없죠. 근데 이분은 아쉽게도 SSD가 M.2 슬롯을 이용한 SSD가 아니라 NVMe SSD가 아니라 2.5인치 SSD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영상 후반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서 이제 파워를 먼저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타 케이블이 다소 조금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이거는 무상으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프음 스피커를 장착하게 되는데 비프음 스피커랑
PC에 이상 증상이 있었을 때 이 비품의 패턴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원래는 케이스에 부속품으로 많이 들어있었는데 요새는 다 없어요. 그래서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분으로 많이 사서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 PC에 뭐가 문제가 있고라는 거를 지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부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만국 공통어예요. 그냥 메인보드 제작사에 따라서 다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장착하게 돼서 만약에 삑 소리가 한번 났는데 화면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본체 외쪽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고객님들께 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깔끔하게 잘 조립이 되었죠. 그리고 뭐 나사라던가 이런 거 하나 다 빠짐없이 제대로 다 장착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첫 부팅은 이제 고객님께 직접 한번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한번 누르시고 진짜 한방 미소를 지으셨던 게 제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요. 전면부 뭐 팬이라던가 후면부 팬, 그 다음에 CPU 쿨러도 현재 잘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스에서도 지금 정상적으로 인식을,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인식을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출고를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객님 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윈도우 내에서 이 성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와 안정성 테스트를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고객님께서는 M.2 NVMe 3.0 곱하기 4, 그러니까 최고 한 3500까지를 낼 수 있는 SSD에 대한 장착이 가능한데, 2.5인치 SATA 3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속도적인 제한이 있어요. 딱 500메가대 거기까지가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250기가짜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것도 제가 한번 아까 보여드렸어요. 자, 이걸로 추후에 이제 SSD를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이걸로 구매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용돈으로 이번에 진짜 뿌듯하게 나 자신을 위해 선물을 한 거죠.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런데 하드 용량을, SSD 용량을 보니까 처음에 제가 테스트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이제 봤을 때 용량이 너무 꽉 차가지고 프로그램 설치도 안 되고, 또 드라이버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드라이버 설치도 안 될 정도로 용량이 아직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안 하시는 롤, 그게 30기가가 확보가 돼가지고 그거를 지우고 한번 테스트랑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카드 이제 새로 사셨으니까 퍼마크를 통해서 파워와 그래픽카드의 부하를 한번 주고 있는데, 아주 뭐 일단 새 거니까는 뭐 썸을 상태라든가 이런 거, 팬 상태라든가 너무 좋겠죠. 일단 온도라든가 이런 거 너무 착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랑 OCCT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에 엄청난 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이라 5500GT 같은 경우도 저도 돌리게 되면 보통 80대에서 한 90대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5600 같은 경우에 돌리게 된다 그러면 한 90도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AG400 쿨러, 딥쿨 쿨러를 지금 장착해놓고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한 65도라고 하면은 정말로 착한 온도죠. 정말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어요, 인위적으로. 근데 정말 착한 온도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일단은 CPU 온도가 좀 착하다,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랑 안정성 면에서도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고, 메인보드도 안정성이 조금 더, 내구성도 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계속 뜨고 있는 것보다 아주 착한 온도로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다른 이제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마치고 출고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이분도 아마 단순히 그냥 조립만 하고 뚝딱뚝딱뚝딱 하고 그냥 얼른 집에 와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오늘 한 게 다 총 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렇게 꾸민걸 PC 같은 경우는 조립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제가 처음부터 제작한 PC처럼, 또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제가 세심하게 해드려야 또 오랫동안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토요일 오전 시간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세팅해드리고 조립 대행해드린 컴퓨터로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과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